안녕하세요. 오늘은 143페이지 맞죠? 그 왼쪽에 142페이지 지적공부 관리 이렇게 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적공부 관리 쪽에서 지적공부는 그러니까 일반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어디에? 서고에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산 처리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지적전산 정보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좀 바꿔 놓으세요. 뭐로 바꿔 놓냐면 지적정보 관리 체계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그 지적전산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지적정보 관리 체계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적 공부를 반출할 때는 언제 반출할 수 있을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서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데 반출은 언제 가능하냐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 어? 지금 오늘 2차야 2차. 정신이 없구만. 2차인데 1차 입문서를 가져오면 그것도 끝자리에 앉으면 나가기라도 편하지. 가운데 앉아가지고 빨리 가져오세요. 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출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간혹 가다가 수업하다 보면 오늘 공시잖아. 에? 공법책 갖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왜? 공짜만 보고 딱 끄집어내서 가져오거든. 에? 여기 위에 있으면 다 보여요. 여기 위에 있으면 책 어느 책을 가져왔는지. 지금 143페이지인데 엉뚱한 데 펴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1시간 끝나면 집에 갈지. 그 웬만큼 다 보입니다. 사람 눈을 보면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불안해 보이면 1시간 끝나면 집에 가요. 붙을 것 같아요? 네? 전 붙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오늘 처음 뵀는데 나 오늘? 아니 지금 오늘 학교자 발표했죠? 오늘 학교자 발표했어요. 오늘 학교자 발표했는데 20%? 1, 2차 해서 20%인데 통계적으로 20%지만 2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11만 명 접수했더라고요. 1, 2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만 접수해가지고 1차가 몇 명 붙었죠? 만 몇 명 붙었죠? 맞아요. 1차가 11만 접수에 7만 응시에 만 몇 명인가 붙었어요. 그래서 뭐 20 몇 프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접수자 대비로 해서 합격률이 나와야지. 어차피 안 본 건 떨어진 거잖아. 안 본 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안 본 건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19%라고 1차가 19%라고 하지만 한 15% 정도? 15%? 예전에 운전면허도 그렇잖아요. 운전면허도. 지금은 운전면허 누구나 그냥 다 따지만 제가 운전면허증을 1990년도에 땄거든요. 90년도에. 90년도에 운전면허 취득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필기는 대부분 붙잖아. 그죠? 근데 주행하고 코스도 그럭저럭 붙어요. 맞죠? 뒤에 금발봐서 T자에서 금발봐서 많이 떨어지잖아. 저는 굴절해서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 굴절해서 떨어졌어요. 이 굴절해서 이렇게. 가다가 금발봐서 떨어졌단 말이야. T가 이게 T자잖아, 이게. 갔다가 백으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갔다가 백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게 T란 말이야. 근데 여기 금을 많이 밟아. 요 금을. 근데 이거 T자를 왜 연습하는 줄 아세요? 주차도 있지만 이게 커브를 틀 때는 멀리 돌아 틀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급하게 틀어버리면 뒷바퀴는 항상 곡선을 통과할 때는 뒷바퀴는 앞바퀴 안쪽을 통과하게끔 돼 있어요. 항상.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앞바퀴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앞바퀴가 이렇게 가면은 뒷바퀴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직선인 구간에서는 앞바퀴하고 뒷바퀴 자국이 똑같지만 곡선인 경우는 바퀴 자국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골목길에서도 오른쪽 우회전 좌회전할 때 멀리 돌아서 턴하잖아.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뒤 옆구리가 닿거든요.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데가 뭔지 아시죠? 옆구리 찍는 거잖아.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그때 당시 운전면허 합격이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주행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내리세요. 그럼 여자들은 방석 갖고 내리잖아. 그렇잖아요. 그 운전면허도 10%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대부분 다 합격하지만. 주행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공인중개사도 합격률이 뭐 20%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몇 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맞으면 돼. 60점. 남을 생각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60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60점 맞으면 되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3월에 모의고사 보면 뭐 20점대, 30점대 수두룩해요. 뭐 자책한다고 내 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1, 2등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뭐 반장, 부반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해봤지. 요즘에는 손들면 해준다는데 손들면? 요즘에는 반장할 사람 그러면 손들면 해주잖아. 아니면 인기투표를 하든지. 옛날에는 저희 때는 그래도 저기 평균 90 이상이 넘어야만 반장 후보에 나갈 수 있었잖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뭐 올해 안 되신 분들은 내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26회 때 합격하세요. 절실해야 합격하거든. 근데 난 이거 따야 돼 무조건. 에이씨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보지. 그 내년에 또 봅니다. 정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이거 올해 아니면 올해 합격 못하면 난 죽을 거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죽도록 공부해서 죽는 사람 봤어요? 죽으라고 공부해도 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다 죽은 사람 봤어요? 없잖아. 죽도록 공부 못해. 봐보셨어요? 근데 간혹가다 공부하다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 있는데 언제 많이 쓰러지냐면 1, 2월 달에. 왜냐면 11월 달에 와가지고 전력 질주를 하는 거야. 그러면 1월이나 2월 달 되면은요 처져요. 겨울이고 춥고 하니까 아프다고. 천천히 하시란 말이야. 천천히 하셔야 돼.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 잘. 오늘 몇 주 차예요? 3주 차예요. 공시는 3주 차야. 공시는 3주 차예요. 복습하고 오셨어요? 제가 예습은 하지 말고 복습은 하고 오시라 그랬잖아. 오늘 토지동 하는데 토지동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토지의 표시가 나와야지.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고 변경되고 말소되는 것을 무엇이란다? 토지동. 이미 앞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또 정리를 하는 거야. 4장이 토지동인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4장입니다. 근데 이제 입문서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다 빼버렸어요. 내용 자체를 다 빼고 그냥 큰 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그냥 정리만 딱 해놨는데 4장을 4장. 자, 토지의 이동 및 정리 이렇게 되는데,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라고 했을 때 국가가 근데 국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국가라고 보지 마시라 그랬죠. 뭐라고 보시라 그랬어요? 국가를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버렸잖아요. 우리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몇 명이 나와요? 총 3명이 나온다 그랬죠. 국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시도지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요 지적, 소관청 이렇게 3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80%가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대부분 승인권자로서 아까 좀 전에 지적 공부를 지적 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 누구의 승인을 얻어라? 시도지사. 대부분 소관청이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99.9% 시도지사예요. 99.9% 시도지사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의 2장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무엇해서 조사하고 무엇해서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요 지적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하고 그 등록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그죠?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하는 것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 또는 측량을 해야 되는 테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또 무엇할 수 있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 지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여기서 토지란 뭐 토지란 토지가 뭐냐 이거 토지란 토지의 정의 그거죠 그거?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토지라고 했잖아.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토지라고. 그러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라 하면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다. 필지. 그래서 필지에서 뭐 정리했어요?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하고 그거 하면서 양입지.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2장에서. 그리고 쭉 와서 지난주에 지적공부에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등록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지적공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렸고 그러한 지적공부에 어떤 내용들을 등록하느냐를 쭉 설명해드렸었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뭐 소재지번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소유자는 그렇지 소대장. 지금은 소대장 하면 야 소대장이 뭐냐 그렇게 생각. 나중에 소대장은 소유자는 대장이구나. 그럼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 대지권등록부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도장도 그냥 목도장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수업 끝났더니 어떤 분이 야 목도장이 뭐야 이렇게. 목도장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잖아. 왜? 도는 도면이고 장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1년 공부예요. 앞으로 1년 공부하는데 목도장, 축도장, 면장을 그건 저절로 외워지는 거잖아. 드라마 맨날 보듯이. 아침 드라마 보세요? 못 보시겠구나. 아침 드라마 하고 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다. 3가지.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3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기타가 있는데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뭘 의미하는 거냐면 등급하고 개별 공시지가죠. 그래서 지난주에 등급하고 지가는 어디에 등록된다 그랬어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임야대장하고는 웬만큼 다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있어. 뭐가 안 들어갈까요? 경계하고 좌표. 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은 뭐다? 경계 아니면 좌표예요. 왜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보기를 쭉 봐서 경계좌표를 찾으면 돼. 그럼 90% 답이 나와요. 90%. 도각선 나오면 더 좋지. 왜? 아니 지난주에 제가 토지대장 그려줬죠? 이렇게. 이게 도각선은 아니잖아. 그냥 선이지 그냥 하나의 서식지를 만들기 위한 표지 표. 그죠? 고유번호 어디에 안 들어간다? 고유번호 어디에 안 들어간다? 제가 그림에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어? 제가 도면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는 잘 안 해요. 고유번호 어디에 안 들어간다? 그림에. 그 그림이 뭐야? 그게 도면이잖아. 지적도이며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주민번호 몇 자리예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총 몇 자리냐고. 13자리. 있어봐. 13자리. 13자리야. 생년월일 6자리하고 뒤에 7자리하고. 고유번호 몇 자리? 19자리. 앞자리 10개? 10개는 뭐다? 소재, 행정구역. 그 다음에 한 자리는 대장 구분하는 거. 뭐 1은 토지대장이고 2는 임야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8자리는 지번. 본번 4개, 부번 4개. 이런 식으로. 그죠? 지목 알 수 있어요? 고유번호를 가지고 지목을 알 수 있냐고. 모르지. 지금 얘기했잖아.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대장을 나타내고 지번을 알려준다고 거기서. 맞아요? 웃음으로 떼우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 자,
그 여기서 이제 토지 표시해가지고 토지 표시에는 무엇이냐면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개만을 토지 표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외우신 분들 많아요. 소, 지, 목, 면, 경, 좌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많은데 글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1년 공부하는데 이걸 소지목, 면경자를 뭐하러 배워. 2장에서 뭐 배우는지만 기억하면 돼. 토지 등록편에서 뭐 배워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 그게 토지 표시야. 축척은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토지의 표시로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경계 또는 좌표가 답이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를 써놓고 고유번호, 축척, 소유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써놓고 경계 좌표 써놨단 말이야. 그런 건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적은 항상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를 무엇하기 위한? 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이에요. 그 얘하고 얘는 얘를 공시하기 위한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다.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서 봐요? 소유자는 등기부를 가서 쳐다보는 거야. 아셨어요? 지목이 궁금하거나 면적이 궁금하면 어디를 봐야 되고 토지대장을 봐야 되고 소유자가 누가 진짜인지 궁금하면 어디 가서 봐야 된다? 등기부를 봐야 되는 거야. 등기부에도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어요. 표제부에. 그러면 등기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하고 대장상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이 불일치했을 때는 등기가 져. 대장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표제부를 바꿀 때는 대장을 첨부해서 바꾸도록 되어 있다. 대장을 근거로 해서 바꾸도록 되어 있고 반대로 등기부에 대장상의 소유자 들어가죠? 얘는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소유자는 어디서 먼저 바뀌어요?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먼저 바뀌는 거야. 그러면 등기소에서 알려줘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대장에도 소유자를 바꿔라 라고 통지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전자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가지고 오케이 누르면 자동적으로 변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시험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토지 표시라고 하는데 이 토지 표시사항을 무엇하고 이 토지 표시사항을 새로이 무엇하고 정하거나 이것이 무엇이 되고 변경이 되고 이것이 무엇되는 것? 말소되는 것. 말소되는 것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토지의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 이동.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토지동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토지동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토지가 이동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새로 정하고 변경이 되고 말소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용어 설명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뚝 나눠가고 조사의 지목 변경 합병, 측량의 신기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 이렇게 정리해드렸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잖아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지적은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은 토지 누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무엇 하도록 되냐면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토지가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토지동은 지목 바뀐 것도 토지동이죠. 그죠? 그랬을 때는 신청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는데 보통 이건 며칠 이내 하도록 되냐면은 60일 이내에 토지동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바다 등록이 돼야한데 안 되죠. 그랬을 때는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은 예외적으로 며칠이냐면 9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 90일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보세요. 요거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보세요. 토지는 등록이 되죠. 바다는 등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가 뭐가 됐다는 소리야? 바다로 됐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등록을 무엇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이해 가시죠? 요거는 예외적으로 며칠 해야 된다? 9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90일. 과거에는 토지동 신청을 60일 이내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50만 원 이하니까 딱 5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도 있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토지동 신청을 안 하면 그 60일 이내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됐다가 이게 너무 세다. 50만 원이 너무 세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줄여졌어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줄여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것도 아니다. 없애버리자 해서 과태료를 없애버렸어요. 과태료를. 그래서 지금은 토지도 신청을 게을리해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하고 공부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지목 안 바꿔도 되니까. 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자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태료가 없고 그 대신에 신청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거짓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거짓으로. 어? 그랬을 때는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거짓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더라. 1000분의 1이 아니야. 1000분의 1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거짓으로 했을 때. 거짓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면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건 단독 신청일까? 공동 신청일까요? 혼자 가서 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더라. 이거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근데 만약에 얘가 안 해버리잖아요. 네? 신청을 안 하잖아.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조사해서 무엇한다? 등록을 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드렸네. 언제 설명해드렸어요? 2장에서 설명해드렸잖아.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교재는 없는데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대위에서 무엇 할 수 있냐면 대위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3자가. 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것을 제3자가 무엇해서 대위해 가지고 또 신청할 수도 있고 참고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은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만 등기가 안 되는 경우예요. 비법인 사단 재단을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은 토지동 신청을 누가 하냐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 경우에는 누가 하는 거냐면 대표자 또는 누가 관리인이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무엇을 한다? 토지동 신청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소관청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해라? 결정해라. 다만 토지 소유자가 그 60일 이내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 직권으로 등록하겠다 해가지고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하는 절차를 제가 쭉 써드렸잖아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해서 조사해서 조사부 작성해서 결의서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정리하는. 그 기억나시죠? 그 지문. 그죠? 요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관청이 조사해서 소관청이 이제 등록을 해주는데 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보면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무엇해라?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4장은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은
이 4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되는 전체적인 틀만 생각하시면 돼요. 틀만. 정리를 그러면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를 정리해 주는 거냐면 요 지적 공부를 무엇하는 것이다? 정리를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등록 사항을 무엇하는 것이다? 정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면 등록 사항은 저기 보면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나오면 뭐만 나오냐면은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냐 아니냐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타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기타는 어디에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등급이 궁금하면 토지대장 가서 보라 이거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궁금하면 어디 가서 봐라? 토지대장 가서 봐라 이거예요. 지적도 임야도에 저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 도면의 가장 큰 기능은 뭘까요? 도면의 가장 큰 기능은 경계야 경계. 경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기능이에요. 도면의 지적도 축척 몇 종? 지적도의 법정 축척 7종. 어떻게 기억하시라? 5, 6, 30. 5, 6, 30. 500분의 1일 때 면적이 얼마예요? 한번 보자. 기억력 테스트. 500분의 1일 때 면적. 짧은 거 얼마 곱하고? 짧은 거 얼마 곱하고? 짧은 거 3 곱하고 긴 거 4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이니까 3을 곱하면 150이고 4를 곱하면 200이잖아. 3만이지. 제가 지난주 여기다 써드렸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막 해놓은 다음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해라? 접어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부분은. 그죠? 자, 일단 143페이지 보시면 토지이동의 의의가 써 있고요. 그 밑에 표가 써 있습니다. 토지이동의 의의가 써 있고 뭐가 써 있어요? 밑에 표가 써 있는데 표는 뭐야? 토지이동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이동이냐? 아니냐.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토지이동. 그러면 여기서 자, 소관청이 이제 공부를 정리하는데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그 등록사항을 무엇하는 것이다? 정리하는 것이다. 그 등록사항은 3개지만 여기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정리한다? 소유자를 무엇한다? 정리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지에 뭐가 있었다?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공부상에 정리를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그죠? 이 경우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다? 변동이 있었다 이거예요. 얘는 토지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는 정리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 가시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었다는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든지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라든지 이름을 개명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근데 우리가 항상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공부를 정리할 때는 바로 정리하지 않고 결의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결의서라는 것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정리하는 거.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을 작성하는 거냐면 토지, 이동, 정리, 무엇을 작성한다?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무엇을 하냐면 작성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했어. 근데 막 그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대충 정리를 했어.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하잖아. 근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토지가 이동이 되면 결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상급자에게 이제 보고를 해요. 오케이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소관청이 공부를 정리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어떤 오류를 막기 위해서 한번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무엇이 있었다? 변동이 있었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뭐를 작성할까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할까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할까요? 상식적으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겠죠. 이때는 무엇을 작성하는 거냐면 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적 공부를 무엇해라?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거 이해 가시죠? 그 시험에 이렇게도 나온다고.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틀렸잖아.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얘를 작성하는 것이고 소유자가 변동됐을 땐 얘를 작성하는 거야. 얘를. 근데 얘는 여기서 딱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멈춰.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마지막 끝이 최종이에요. 소유자를 정리하는 게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근데 토지가 이동이 돼 가지고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을 해서 지적 공부를 무엇을 했다?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대위 신청은 토지 소유자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대위해 가지고 공부를 정리하면 토지 소유자가 정리 사실을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럼 알려줘야 돼. 자, 직권으로 등록을 했어. 토지 소유자 알까 모를까? 모르죠. 알려줘야 돼. 지난주에 지번 대략적 지번을 변경했다. 소유자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로명 건물 번호잖아요.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캐도 통지해 주잖아. 주소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해 가세요? 그러면 등록사항이, 우리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이걸 바로 잡아야 돼. 그 누가 바로 잡을까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 모르죠? 알려줘야 돼. 이해 가세요? 그리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잘 모르죠? 그것도 공부를 정리한단 말이야. 그럼 정리를 해줘야 돼. 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토지이동이다. 다시.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토지이동이다. 얘가 바뀌잖아, 얘가. 그 토지이동이죠.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그렇지. 그건 아니야. 왜? 토지의 표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냐 아니냐는 이놈이 토지 표시이냐 아니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었다. 변동이 됐다.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왜? 공시지가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토지 표시는 6개만 토지 표시라니까요. 축척이 바뀌면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입니다. 왜 축척이 바뀌면 토지 이동이 되냐면 축척이 바뀌면 면적이 달라져. 그리고 지번도 새롭게 바뀌어요. 에? 여기에 축척 변경 없었나? 여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기억력 테스트 하는 거지, 우리 기억력 테스트. 근데 축척 변경도 토지 이동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얘는 여기서 멈추는데 요 놈은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후에 무엇 할 것이 있다? 후에 조치할 것이 있어요. 조치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등기를 무엇 해주는 거? 등기를 촉탁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 하는 것? 통지하는 거. 이렇게 바뀐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4장에서 일단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토지동의 정의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뭐를 보셔야 돼? 토지동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 해라? 조사 또는 측량하자.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뭐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그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는 거야. 세부적으로. 그리고 나서 공부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공부를 정리한 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이다? 통지하는. 이건 토지 소유자 통지는 왜 하는지 설명해 드렸죠. 토지 소유자가 공부 정리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소관청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얘는 여기서 멈췄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 멈췄어요, 지금. 그러면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공부를 정리했을 때 촉탁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통지해 안 해? 안 해. 얘는 여기서 그냥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온 거예요. 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토지 표시도 있고 건물의 표시도 있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것도 있고 권리에 관한 사항도 있고 이렇게 쭉 가격에 관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공부가 한 18종 정도가 돼. 18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자,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A고 여기도 소유자가 누구다? A야. 일단은 둘이가 같죠. 그러니까 얘는 지적에서 관리하는 거,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얘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거잖아. 등기소에서. 그죠? 그러면 대장상의 소유자는 여기 A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도 누구다? A예요. 자, 소유자 어디서 먼저 바뀔까요? 여기서 바뀌는 거야, 소유자는. 여기서 A에서 뭐로 바뀐다? B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면 여전히 대량상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A잖아. 그러다 보면 얘랑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얘랑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면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불일치가 돼 버리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요걸 우리가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라고 해요. 등기법에 대한 나오기. 요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무엇한다?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적 소관청에다가. 그러면 소관청에서 이제 통지를 받았겠죠. 그러면 그때는 A에서 뭐로 바꿔준다? 이제 B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대장상의 소유자는 무엇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표제부 갑구 울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이제 토지 등기부만 봤을 때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뭐를 쓰냐면 토지에 무엇을 쓴다? 토지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갑구에는 뭐를 쓸까요? 갑구에는 뭐를 쓰냐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갑구. 울구는 뭐를 기록해요? 요거 말고니까 뭐가 되는 거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표제부의 토지 표시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를 등록하냐면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경계좌표는 궁금하면 대장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경계좌표는 지적공부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등록이 돼. 그럼 자 여기서 여기가 지목이 대장상의 지목이 전인데 등기부상에도 지목은 무엇이다? 그대로 전이에요. 그럼 서로 현재 일치했죠. 그러면 이 전이 지목이 뭐로 바뀌었냐면은 대로 바뀌었어. 그 토지 이동이다. 지목 변경이잖아.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었다? 대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전히 등기부상에 뭐로 돼 있어요? 전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가 불일치가 되죠. 그죠? 모르니까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토지가 이동이 돼 가지고 지목을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전에서 대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정리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모르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등기 촉탁이라고 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등기 무엇이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다. 우리는 이제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신청한다라고 하고요. 소관청에서는 신청이라는 말 쓰지 않고 관공서에서는 신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촉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촉탁이라는 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혼화되어 있잖아. 맞아요?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관청에서 등기소에서 알려주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하고 반대로 등기소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 촉탁은 잘 보세요. 등기 촉탁은 토지에 무엇이 있어서 토지가 이동이 돼서 무엇을 정리를 하면 대장을 무엇하면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표제부 갖고 을구 중에 어디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을 정리하면 등기부 표제부 갖고 을구 중에 어디에 표제부를 무엇을 해야 된다?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가 필요할까요? 이거 봐봐요.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을 정리했더니 하니까 등기부하고 불일치가 되잖아. 등기부 자체가 얘랑. 그럼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야죠? 필요해 안 필요해? 얘가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하면 표제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럴 때 소관청에서 알려주는 게 바로 뭐다? 등기 촉탁이야. 그러면 등기 촉탁 언제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보세요. 소유자 정리했다. 촉탁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왜? 왜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촉탁 대상이 아니냐고. 소유자 정리했을 때 제가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했어. 소유자 정리했을 때 왜 촉탁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토지 이동이 아니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 개별 공시지가를 변경해서 정리할 수 있죠. 촉탁해 안 해? 안 해. 왜? 토지 이동이 아니니까. 그럼 다음 중 시험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토지 이동이 아닌 걸 하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죠? 엄청 많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 대여섯 번 나왔어. 지금까지. 근데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토지 이동이라 하더라도 단 신규 등록은 촉탁을 하질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왜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냐면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는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은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무엇을 한다? 등기를 하는 거야. 자,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한데. 새만금 가서 보시면 되잖아. 가장 가까운데. 송도 거기지. 송도가 공유수면 매립한 거잖아요. 어디서 매립하는 건지 아시죠? 포스코에서 매립한 거야. 포스코하고 대우하고. 그래서 송도 가보셨어요? 송도 가면 외국 같아요. 요즘에 저기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가지고 거기다 송도에서 촬영하고 있는 거잖아. 저기 송일고 새쌍둥이. 예? 밤에 가면 외국처럼 생겼어. 외국처럼 불빛도 멋지고 멋져요. 송도 가면. 송도의 아파트 대부분이 대우 아니면 포스코가 진 거야. 송도에. 그래서 송도에 70 몇 층짜리 국제무역센터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예전에 9.11 테러 해가지고 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 그래서 미국에 가면 거기다 새로 건물을 졌거든요. 그거랑 송도에 있는 건물하고 똑같아요. 설계자가 똑같아. 똑같이 저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역센터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무역센터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건물하고 송도에 있는 건물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지금 송도가 지금 이렇게 매립을 해놨잖아. 지금 매립을 했는데 이만큼을 더 매립한다고 하죠.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제방을 따라가면은 요 안쪽에 LNG 뭐 있어요. LNG 무슨 있고 여기 골프장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매립을 한다는 거지. 지금의 몇 배 더 매립을 한다는 거야. 한 9년 전에 송도가 30평이 한 9억 정도 갔었어요. 30평이. 9년 전인가? 한 7, 8년 전에 항상 경기 좋을 때 송도의 아파트가 33평짜리가 한 9억 정도 갔는데 10억 이상 간다 그랬었는데 지금 한 3억 정도 갈까? 3, 4억 정도? 뚝 떨어져. 근데 지금 아파트 엄청 많이 져요. 아파트. 송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학교도 하나, 포스코 국제학교? 포스코에서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한 달에 뭐 300만 원인가 된대요. 250인가 300만 원 된대요. 아무나 못 보내는 것 같아. 그런 학교는. 갈 수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300 정도 든대. 그러면 한 달에 300이면 대학교 등록금에 6개월에 6, 700인데 고등학교가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면 등기부터 먼저 할까요? 대장에 먼저 등록을 할까요? 대장에 먼저 등록을 하는 거야. 그걸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뭐라 그랬어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등록이라 그래. 이해 가시죠? 그럼 신규등록은 토지 이동이다. 신규등록은 토지 이동이다. 맞아요? 토지 이동 맞아? 맞아? 진짜로? 신규등록은 토지 이동이다.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안 보여요? 마음이 안 좋으신 분은 안 보이실 거야. 보여 안 보여? 뭘 보여? 쓰지도 않았는데 뭘 보여? 쓰지도 않아. 신규등록은 토지 이동이지만 촉탁을 하질 않아요. 왜? 촉탁을 왜 하는 것이다? 토지가 이동이 돼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촉탁하는데 신규등록은 아직까지 뭐가 없다? 등기부가 없잖아. 왜? 등록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촉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등기부 자체가 없잖아. 신규등록 당시에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시험에 지금 시험 얘기하는 시험에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눈을 뜨고 뭘 찾으면 돼? 신규등록을 찾는 게 우선순위야. 안 보이면 소유자 정리. 어? 안 보이면 개별 공시지가의 정리. 이걸 이해를 잘 해보시면 왜 신규등록할 때 촉탁을 하지 않는지, 왜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 촉탁을 하지 않는지, 왜 개별 공시지가를 정리했을 때 촉탁을 하지 않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토지 이동이 아니어서 촉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지만 신규등록 당시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잠깐 어디를 펴보시냐면 145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뭐가 써있냐면은 등기 촉탁 제5절에 보시면 등기 촉탁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이렇게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필요할 때 소관청이 해주는 게 바로 뭐다? 등기 촉탁이다 이겁니다. 단, 그럼 이거는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대상 쭉 써있죠?
그걸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런 대상은. 대상의 첫 번째 아마 신규등록이라고 써있죠. 뭐는 제외한다? 신규등록을 제외한다고 써있잖아. 그죠? 나머지 밑에 몇 개 써있지만 결국은 다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촉탁은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했을 때 등기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위에 보시면 뭐가 써있냐면 토지 소유자의 무엇하는 거, 통지하는 거 나오죠. 통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지금 첫 단계니까 통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직권으로 등록하면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 그죠?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를 소관청이 말소할 수도 있거든요. 바다로 된 토지는 몇 실 이내 해라? 90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를 해. 그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복구하거나, 복구는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거고요. 등기를 무엇할 때? 등기를 촉탁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한다? 통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 대상에 또 이런 거 있죠. 통지 대상 보시면, 통지 대상 쪽에 보시면은 1번을 제가 이제 써놓은 거고, 1번은 직권으로 등록, 그러니까 의의를 보시면, 지적정리 통지 의의를 보시면 등록하거나, 복구하거나, 말소하거나, 촉탁을 할 때 무엇해라? 통지를 해라. 대상에 보시면 1번에 신청이 없어 이렇게 있죠.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잖아. 2번에 보시면 지번을 변경했을 때. 이해 가세요? 그 다음 6번에 보면 대위 신청. 7번에 보시면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지번을 새로 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 가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써있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통지를 하는데 통지 시기가 있어. 통지 시기. 통지 시기가 있는데 통지 시기는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변경 등기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라서 변경 등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변경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는 거냐면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무엇한 날로부터? 등록한 날로부터 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올해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 문제가. 요게 15일인데요. 20일로 나왔어. 올해 시험 문제. 근데 이미 23회 때 또 한 번 알려줬어. 24회 때 또 한 번 알려줬어. 이 문제가. 요게. 그럼 이제 보세요. 신규 등록을 직권으로 했어요. 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가지고 신규 등록을 직권으로 했어. 변경 등기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일단 직권으로 했어. 통지해줘야 돼, 말아줘야 돼? 해줘야죠. 그 변경 등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하고 대답하셔.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했어. 에? 변경 등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는 거야.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15일 이내.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보세요. 얘가 요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들어만 보세요. 여기서는.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을 통지를 받으면 소관청에서는 A에서 B로 변경하기 전에 통지서에 토지 표시하고 대장하고의 토지 표시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 봐요. 일치하면 바꿔줘. 이렇게. 에? 일치하면 A에서 뭐로 바꿔준다? B로 바꿔주는데 불일치할 수도 있잖아. 통지서에 토지 표시하고 대장상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수도 있죠. 그럼 통지에 따라서 공부를 정리할 수가 없어. 그 뜻을
등기소에다 너 알려줘요. 이걸 부합하지 않았다 이거야. 불부합 통지를 해줘. 불부합 통지를 해준다고. 그러면 불부합 통지를 하면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지. 대장상의 지목하고 예를 들어서 등기부서 지목이 안 맞으니까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야. 너 가서 변경 등기 하라고.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핵심은 뭐야? 날짜를 외워야 되겠지. 지금은 지금은 이제 11월이니까 이르긴 하지만 미리미리 외워놓고 외워놓으시란 말이야. 지금 11월이지만 다음 주 오면 12월이에요.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야. 연말이고. 그렇잖아요. 금방 가요. 1년 금방 가, 금방. 그래서 지금은 세부적인 내용이 힘들면 촉탁을 왜 하는 것이다?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해 가세요? 토지 소유자의 통지를 하는 이유는 공부정리 사실을 토지 소유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촉탁은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토지가 이동이 이런 것인데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소관청이 공부를 정리하고 대위에도 가능하고 비법인 사단. 만약에 토지를 소유가 비법인 사단자들이 소유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누가 거기에 대표자 관리인이 토지 투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소관청이 하면 공부를 정리하는데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곧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얘를 작성하고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얘를 작성해서 공부 정리하면 여기서 얘는 끝. 근데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후속 조치가 있다 이거예요. 후속 조치가. 이해 가세요?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토지동이 아닌 거 찾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나왔어. 날짜 틀린 거. 날짜 틀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날짜 틀린 게. 오늘까지 수업을 해보면 지적법이 끝나요. 그거 가지고 올해 12문항 풀어보면 뭐 듣고 풀면 바로 풀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한 절반이 뭐야? 8, 9개 맞춰요. 쉽게 맞춰, 쉽게. 지적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돼.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거야. 지적법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공부량이 부족한 거지. 공부량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144페이지를 한번 잠깐 볼까요? 공부 정리 한번 보시면 의의는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지적 공부 정리는 뭐다?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만 정리하는 것이다. 맞아, 틀려요? 공부 정리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아니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부상에 일체의 변동이 있을 때 하는 게 공부 정리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결의서 작성 써있죠? 결의 작성. 얘를 정리할 때는 뭐를 작성한다? 토지동 정리결의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결의서 작성하는데 그 내용은 빠져있고.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시면 1번에 보시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이렇게 써있죠. 이 내용이에요. 소유자 여기 A고 여기 A야. 여기서 소유자는 어디서 먼저 바뀐다? 등기부에서 먼저 바뀌어. 등기관세에서 제공해준단 말이에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를 보내준다고.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라? 토지 표시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라. 1차하면 뭐로 바꾸고 A에서 B로 바꾸고 부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일치했을 때는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세에다 통지한다. 그게 그 써져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1번에 써 있는 거잖아. 1번에 뭐가 써 있어요?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통지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 내용 이해 가세요? 무슨 의미인지? 2번은 뭐냐면은 2번은 이거예요. 2번은 뭐냐면 이게 지적소관청은 필요에 따라서 대장하고 등기부의 소유자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어. 수수료 낼까 안 낼까요? 안 내겠죠. 그죠?
봤더니 소유자가 안 맞았어. 그 소유자는 여기가 우선이죠. 그러면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정할 수가 있는 거야. 등기부를 가지고. 아니면 토지 소유자에게 야, 안 맞으니까 와서 정리하라고 통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신기등록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신기등록에서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소관청이 할까요? 등기소에서 할까요? 신기등록 당시에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은 소관청에서 결정할까요? 등기소에서 결정할까? 소관청에서 하는 거야. 신기등록 먼저 등록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인수매 매립을 하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기등록 신청을 해. 매립준공인과 필증을 제출하면 그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는 어디서 결정한다? 지적에서 결정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2번이야.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143페이지에는 요 내용이 써져 있는 거고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그 밑에 보시면 표가 있어. 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일단 여기서 표에 보시면 촉탁에 보면 X가 어디에만 있어요? 신기등록에만 X가 딱 있잖아.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왜 X가 써져 있는지 알겠죠?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